저희 메디아이 플러스는 두 가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학과학 정보를 시각화하여 영상과 음성 컨텐츠로 풀어내는 컨텐츠 사업과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바이오 벤처를 돕기 위한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서비스인 데이터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약 8년 동안 영업에서부터 제약의사의 직무를 하면서 약의 개발, 허가, 보험 승인 및 확대, 영업, 마케팅, 임상시험과 글로벌 자문 등의 경험을 가지고 창업한 메디아이 플러스의 정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현재도 학생입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약산업학과에서 석사를 공부하면서 창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었거든요. 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전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분석을 하거나 AI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으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실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게 눈두덩이가 되고 점점 사람 모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사실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이 컨텐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추후에는 데이터를 쉽게 푸는 방법도 결과적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임상시험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와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임상시험은 거의 한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랑 같아요. 그 곡을 하는 악보는 있는데 누구라도 하나 삐끗하게 되면 곡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면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했을 때 느끼는 스릴은 그 느낌은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근무했었던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3상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이상 3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점들이 단순 제가 있었던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모델로 파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외국계 회사랑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창업을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디케이션 플러스 AI입니다. 메디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단순한 약 정보뿐만이 아니라 복약 지도, 환자의 생활 습관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흔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 아직은 Actionable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는 엄청난 전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아 I 플러스에서 미디어 플러스 I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미디어 사업으로서 적절한 의학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뭔가 많은 중의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인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모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제약의사로 근무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일을 보고 좀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었고, 그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이트들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최신 데이터들도 봐야 되고 과거 데이터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사이트를 가고 매번 확인하고 어딘가에 들어가고 저장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노동 집약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좀 빠르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 집약적인 것들을 조금 효율화했으면 하는 기분? 그런 생각에 창업 아이템을 짜게 되었고요. 두 번째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약사이면서
이제 제약회사 일을 했었고, 제 동생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굉장히 많은 10대와 20대 친구들 중 특히 여성 친구들이 의학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못된 루머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콘텐츠 쪽 사업 아이템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라던가 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 약사회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의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사실 제약 바이오 분야 자체가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접근하기 어렵기도 해서 일단 제가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어렵고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팀원을 모으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팀원을 구하기 전에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었습니다. 창업은 제가 제약회사에 있었을 때랑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창업 교육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부서가 2개의 사업부서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먼저 시작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팀원분들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벤처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한 이후에 임상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임상시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규제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 통계도 마찬가지, 심지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리얼이라던가 우유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을 먹을 때 저녁에 먹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선 저녁을 잘 안 먹고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되는 나라들이라면 그 약은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임상시험 설계 단계에서도 다 반영을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을 좀 한눈에 제공하는 서비스,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진짜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방대해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낸 임상시험 용어와 관련된 표준화나 가공 작업들을 노동집약적으로 하면서 모아서 가공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인 컴퍼니의 리멤버가 모든 작업들을, 명암 작업들을 다 노동집약적으로 한 다음에 자동화했다면 저희는 임상시험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의 좋은 점인 그 단순한 데이터를 데이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게 그것을 에비던스로 만들 수 있다는 가공 능력? 그런 게 좀 차별점 아닐까요? 저희는 임상시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바로 치료를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임상시험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허가를 나요. 그 임상시험 단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동가 시간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로슈라는 제약회사에 다녔을 때 3상 임상이 실패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저랑 같이 입사했었던 9명 동기들 중에 8명이 사실은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이 글로벌 제약회사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러한 실패를 줄이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B2B 사업이고요. 현재는 중개와 구독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에서 시작을 하고요. 신약을 개발한 이후에는 적응증을 늘리는 임상시험도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해서 실제 임상에서의 데이터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약에서 시작했지만 전임상, 동물의약품, 맞춤형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저희는 시장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문구를 쓰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만났던 멘토님께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임상시험 자료의 검토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유튜브 촬영이 있었어서 완전 포멀한 정장이 아니라 가벼운 차림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좀 뭐 약간 어리게 보이고 차림새가 어리다 보니까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창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많은 대표님들이 거의 집에도 못 가고 거의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차림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역지사지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 유튜브로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멘토님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당연히 사업을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로 정지 약사 아직 사업하고 있어? 망했지?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 올래? 되게 좋은 회사야 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가지 않았고 저는 창업을 계속 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바이오 투자하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저의 경험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제약회사로 일했던 거라 허가와 보험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걸 보고 아, 내가 너를 되게 잘못 판단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었던 경험. 그래서 창업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은 사람은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같은 산업 계열에 있는 학생 친구도 만났고 동기 창업자분들을 만났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정말 좋은 멘토님들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경진대회가 단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고객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배웠던 코트라 차성우 차장인가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는 한데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고객과 대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약간 숨기고 있었는데 멘토님께서 줌으로 사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지? 라고 콕 집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그때 밖에서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숨겨진 얘기를 말로 표현 못했던 것들을 콕 집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경진대회 가장 큰 장점이었고 피칭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사실 이번 경진대회가 추석이나 한글날 연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시는 300파트너스 김승현 멘토님하고 나눔엔지스 이동건 이사님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막 휴일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제가 궁금한 점 그리고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소고기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이 바이오 분야이다 보니까 실제로 바이오의 투자자인 분들도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진대회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피칭덱이 예전보다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하거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끊임없이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안에 해결점을 찾으며 살아남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직까지 창업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물어보셨던 분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투자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정진지 대표님 되게 좀 바퀴벌레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단어가 좀 낯설긴 했는데 추후에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정말 그 생존력이 바퀴벌레 같다고 예전에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간과하지 말아야 된 거는 그 문제점을 돈을 안 쓰는 문제면 회사가 생존할 수가 없죠. 기업가 정신이랑 고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없고 돈이 없으면 비즈니스는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의 불편한 점을 완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 고객이 돈을 지불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뭐 싸게도 될 수 있고 저렴하게도 될 수 있고 프리미엄 가격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축적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한해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업가 정신은 옵세시브 트래블슈터,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제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잘 몰라서 시간과 비용을 잘못 썼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바로 창업을 하시기보다 초기에 한번 팀으로서 경험을 해보고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기분입니다. 정답도 없고 근데 오답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창업하시는 것보다 팀으로서 먼저 경험하신 다음에 창업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보다 동기 창업자라던가 아니면 멘토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제게는 진짜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주최 기간을 HOEF,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학생 때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빠르게 맞으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밤낮 그리고 주말 없이 일하시고 문의에 답변 주시는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은 저는 진짜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단순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창업하는 내내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드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람과 자본인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하기도 진짜 어렵고 생각보다 자본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왜 창업을 내가 왜 했지? 왜 내가 창업을 하려고 결심을 했지? 내 아이템이 뭐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 거를 계속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신 건강이라던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강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창업하고 한 30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도 챙기고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는 것. 근데 사실 저는 좋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처음에 초기에 제가 혼자 창업했을 때는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야 됐었는데 지금은 좋은 팀원분들과 좋은 투자사분들 그리고 멘토님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도움 주셨던 분들께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다시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년 초 클로징 베타 이후 한국에서 오픈 베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약 허가는 단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허가 임상은 다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임상시험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을 첫 번째 타겟 국가로 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2022년에는 미국 서부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데이터를 쌓아 걸어 나가면서 앞으로 바이오 벤처가 임상시험을 준비할 때의 게이트웨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의 바이오 벤처가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싶을 때 게이트웨이가 되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글로벌 임상시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